지난번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독일의 태도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놀랬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는 독일은 그런 독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번 영상이 나가면 조금 욕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과거사 반성을 하는 나라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하다니. 그럼에도 DJ 채널은 왜 독일을 변호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독일 변호하기 위한 영상 아닌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 댓글에서 어떤 분이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요란한지, 다른 나라는 소녀상을 외국에 세우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국이 정말 별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위안부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원래 준비하려던 영상은 지금 이 때가 아니라 그 영상은 제 컴퓨터에 넣어두기로 했고요. 그 중에 일부를 꺼내 오늘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같은 2차 세계대전 같은 시기를 지냈어도 유럽 각국에서 이렇게 소녀상 같은 작품들이 없는 것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스스로 소녀상을 만들어 과거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인 거죠. 소녀상은 이렇게 피해 국가가 아니라 전범 국가인 일본이 직접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에 먼저 이 소녀상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된 것 같고요.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줄은 정말 새삼 놀랬고요. 그렇게 많은 댓글은 아니지만 지난 영상 게시판을 보면 이렇게 많이 소녀상에 대해 거부감이 계신 분들로 글이 채워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외국에도 소녀상이 있고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뿐이고요. 늦게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렇게 독일의 위안부 그리고 그 소녀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으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도 2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잡아 가두고 인권을 말살해가면서 그들에게 성적 노예 생활을 강요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유럽 언론사 디 짜이트는 나치 돌격대의 수장이었던 힘물러는 이런 여성들의 포주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은 독일 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수용소에 갇혀진 포로들에게 일하는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강요당했던 여성들입니다. 특히 무기를 생산하는 제수들에게 여성들이 많이 이용당했었죠. 일을 잘하면 15분 정도 여성과 함께 있을 수 있게 기회를 줬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로버트 존머는 적어도 210명 이상이 유럽 곳곳에 정신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 171명을 이들의 이름과 함께 증명을 했습니다. 로버트 존머 박사는 전시 큐레이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독일을 돌면서 역사 전시를 하는 분이죠. 그는 2009년에 이에 관한 논문을 써서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도였던 곳에서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 강요받아왔던 성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받아왔던 여성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며 이런 일들을 줄곧 세상에 알려온 분입니다. 참고로 로버트 존머 박사는 독일인이자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그의 부인 엠브린 존머는 독일 연방국회 2017년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남편과 같은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존머 박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명예직으로 독일 라벤스부르크 정신수용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정신수용소는 지금 한국의 소녀상 같은 당시 성노예 삶을 살아왔던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아우슈비츠, 뮌헨 다카우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요. 기존 정신수용소는 모두 후세에 대해 역사의 경고를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 문화방송 문화의 기사이고요. 라벤스부르크 소녀상의 손을 만지고 있는 생존자이신 라마노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당시 기사 생성 날짜가 2007년이니까요. 아마도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존머 박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박사 논문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독일의 숨은 치부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역사학자 로버트 존머시죠. 독일 시민들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나 이 논문 하나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독일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모든 매체가 이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독일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요. 라벤스부르크 정신수용소에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소녀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통받고 처참한 모습을 한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라벤스부르크 정신수용소에 그대로 서 있죠. 그리고 이 동상들은 독일인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었고 독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여과 없이 현 세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신문 디자이트는 로버트 존머 박사는 이미 10여 곳의 정신수용소에서 여성들이 있던 특별한 구역이 따로 있었고 여기서 강제 매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요한 연구를 통해 170여 명의 이렇게 강제 매춘부가 되었던 여성들의 이름을 확인했고요. 이름으로써 독일 역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과 숙청당하는 정치인들의 처참한 모습만 보고 있었을 때 로버트 존머 박사는 그 많고 넓은 정신수용소에서 몇 안 되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 2차 세계대전 끔찍한 역사에 채워주지 못했던 퍼즐을 맞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었죠. 그런데 당시 2차 세계대전 후 이에 대한 사진 등 그 어떤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전범재판 등 전후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하여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한 고소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위안부의 삶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었고요. 상처받았던 그 수많은 여성들은 그 슬픔을 안고 그냥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해당 여성들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은 이 여성들은 전쟁 후 같은 일로 2번 피해자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쟁 당시 강제 매춘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전쟁 후 그녀들의 고통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통해 고통받았다고 전하고 있죠. 2번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정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 번은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이고 또 다른 한 번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역사의 틈을 그대로 놔두었던 현재 지식인들의 지식의 태만으로 벌어졌다고 신문은 지금 현 세대를 향해 비판을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문은 이 여성들은 당시 매춘을 통해 몸을 나치에 팔았다는 비난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성노예로서의 영혼의 상처는 오랫동안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따분한 언어 설명을 해보면요. 독일말로 위안부를 트로스트프라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로스트프라우라는 단어는 사실 독일인들에게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죠. 왜냐하면 트로스트프라우라는 단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던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유럽에는 트로스트프라우라고 부르는 그런 여성들이 없었죠. 독일에서 성적 노예가 됐던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여성들을 가리켜서 단지 강제 매춘부, 그리고 그랬던 행위를 강제 매춘, 이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같은 위안부가 있었던 곳은 대부분 유럽에서는 독일군들에 의해 세워진 정신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라거 보델이라고 부르죠. 라거는 수용소라는 뜻이고요. 보르델은 육아, 그러니까 매춘을 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안부가 유럽에는 없었다고 해도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가 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몰아넣었고 한 시대는 그녀들의 그런 고통을 악용했었죠.
이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독일인들의 반성과 일본의 반성을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